청업제 소속 20대 노동자가 끔찍한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죠. 20살 청년은 짧은 생을 작업 마감하고 도구와 아직 뜯지도 못한 컵라면,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유품들입니다. 처분이 없는 대형 참사.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강화 용의자는 자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100여 구, 무려 100여 구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희생자는 모두 140여 명에 이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국가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한국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싶으신가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은 한 해에 2,400여 명이나 됩니다. 매일 아침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며 나온 사람 중 7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숫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 동안 단 2차례만 빼고 모두 산재 사망률 1위였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18년 큰 화제가 되었던 김영균 씨가 죽은 곳에서 올해 9월 또다시 화물차 운전기사가 기계에 깔려 숨진 사건이 일어났죠. 아니, 대체 왜 자꾸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야? 사고를 막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위험한 작업 상황에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지금도 이미 존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처럼 위험한 장소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법이 이미 있는데 왜 자꾸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사고가 나서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주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재범률은 무려 97%로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다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그 이유는 바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사건 중 80% 이상이 벌금 정도로 끝났으며 이 벌금조차 평균 금액이 400만원 내외의 수준입니다. 사업주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누군가가 떨어져 죽더라도 사업주는 400만원 정도의 돈을 벌금으로 내면 끝인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노동자 및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노동자들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죠. 처벌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재해 사건에서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새 법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와 이사, 나아가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관련된 공무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것이 밝혀질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형량과 벌금 모두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회사에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김용균 씨 사례에 적용하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최소 징역 3년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회사인 한국서부발전에도 1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막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적인 노동력 손실을 막는 일일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은 뭔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